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자, 오늘 월요일입니다. 힘찬 한 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지금 시장이 정확하게 어떤 상황에 놓여 있고 우리가 어떤 지점까지 매입을 지속하는 것이 투자의 효율성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대세 상승장이 시작되는 구간은 지난 사이클을 어떤 대비로 했을 때 어떤 구간이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커뮤니티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네, 저희 팀이 지금 크립토 트렌드랩이라고 하는 커뮤니티를 지금 카카오톡에서 세 곳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미 1번, 2번 방은 1,500명 인원이 다 찼고요. 이제 3번 방이 남아있는데 현재 굉장히 좀 열정적으로 서로 이제 정보를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여를 하시면은 투자에 작은아마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요 세 곳 외에는 추가적으로 커뮤니티를 개설할 계획은 없기 때문에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늦지 않게 참여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주 거시경제 주요 이슈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중요한 일정들이 주 후반기에 대부분 포진하고 있습니다. 가장 눈여겨봐야 되는 거는 이 PCE 지표인데요. 이 지표는 연준이 가장 선호하는, 가장 중요하게 보는 물가 지표이죠. 그래서 연준이 목표 인플레이션율 2%라고 하는 거는 이 근원 PCE 2%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 지표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토요일에 연방준비제도 의장이죠. 파월의 연설이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연설을 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참고로 말씀드리면 같은 날 또 발표되는 ISM 제조업 구매자 지수도 눈여겨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두 가지 이벤트에 대해서 시장의 예측은 어떠냐 하면은 지금 계속해서 지난 10월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시장의 예상을 밑돌면서 이 연준의 금리 인상 종결 전망, 그리고 내년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고 있죠. 지금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이 꺾이고 있고 경기 침체 시그널들은 강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번 10월 PC 물가에서도 CPI와 좀 비슷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지금 인플레이션이 둔화될 것으로 전문기관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토요일에 있을 파월 연준 의장의 토론도요. 아마도 파월이 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위험은 크지 않다. 이렇게 월가는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패드와치에서 지금 금리 전망을 한번 보시면은 다음 달 12월에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 라는 전망은 96.8%로 여전히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자, 그러면 금리 인하는 어느 정도 시점으로 보고 있나 이거를 살펴보면은 많은 이 또 트레이더들은 내년 5월을 기점으로 해서 아마도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에 어떤 집계를 보시면은 이제 동결이 36.3%밖에 안 되고 오히려 금리 인하 부분에 훨씬 더 많은 거의 60% 가까이가 몰려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요거는 연준의 어떤 예측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장의 기대감을 반영한 것이죠. 자, 그럼에도 내년 이제 하반기가 다가올 시점 혹은 하반기 이후에는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목소리들이 본격적으로 강해질 가능성은 지금 현재 추세의 어떤 인플레이션 흐름이 지속될 경우, 그러니까 상승률의 어떤 추임이 꺾이는 이 흐름이 계속될 경우에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차트 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연내에는 가장 높은 구간을 한번 터치를 했었는데요. 역시나 중요한 저항 영역을 뚫지 못하고 다시 하회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또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은 37.4K 부근입니다. 네, 어제 비트코인은 0.82%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요. 이더리움도 비슷한 수준으로 0.9%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 외 나머지 알트코인들도 대부분 좀 비슷한 수준으로 하락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상승을 하더라도 굉장히 소폭 상승에 그쳤습니다. 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여기서 계속해서 좀 흘러내리다가 지금 여기서는 이제 다시 좀 횡보 구간으로 접어드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렴한 시장 기준으로는 52.54%입니다. 공포 및 탐욕 지수는 어제에 비해서 지금 7개 다 하락을 해서요. 66입니다. 여전히 그리드 단계입니다. 네, CBD 지표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CBD 지표가 약간 달라진 모습인데요. 일단 38K에 있던 매도벽이 지금 현 시점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에 38K 조금 더 상단에 38.5K 부근에서 좀 강하게 형성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39K에서도 매도벽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격이 상승하던 당시에 이때 이제 만들어진 거고요. 그리고 그 상단에는 굉장히 짙게 만들어졌다가 일시적으로 그리고 사라진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 얘기는 매도세가 지금 이 구간에서의 어떤 철벽 방어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는 거 의미하죠.
반면에 매수벽은 매도벽처럼 진하게 형성된 구간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35K와 36 그리고 그 상단 영역에 배치되어 있지만 지금 매도벽과 비교하면은 두 개의 차이에서 확연하게 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네, 그러면 고래들의 움직임 보겠습니다. 가장 큰 규모의 갈색 고래는 요 구간에서 이제 진입을 했습니다. 이때 가격의 상승에 어떤 중요한 동력이 됐고요. 계속해서 이제 관망하다가 여기서 물량을 떨고 왔는데 여기서 다시 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구간에서 보라색 고래도 계속해서 이제 물량을 조금씩 진입을 하다가 여기서부터는 좀 횡보의 구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나머지 고래들은 모두 다 물량을 던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월요일이니까요. 좀 오랜만에 이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어떤 지점들까지 좀 꾸준하게 이 매입을 해도 괜찮은지, 그리고 대세 상승장은 대개 어떤 포인트에서 시작이 되는지, 자, 이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중요한 얘기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 유통 물량의 수익성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의 어떤 상태들을 좀 보겠습니다. 시장이 어디에 와 있는지를 보면은 총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수익성 관점에서 바닥기와 그리고 전환기와 그리고 낙원기라는 구간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퍼센트로 수익을 이제 거두고 있는 지갑들의 어떤 규모를 봤을 때 요 바닥기라고 하는 거는 58% 미만이 수익을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42% 이상은 매도에서 손실이 확정은 아직 안 됐지만 잠재적인 손실 상태인 거죠. 네, 그리고 요 구간은요. 58에서 90% 내에서 수익을 거두는 겁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90% 이상의 수익을 거두고 있으면은 낙원기라는 거죠. 거의 10명 중에 9명이 수익권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현재 상태를 보면은 83% 정도가 지금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익권에 있는 게 83이기 때문에 요걸 넘어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요 구간으로 이렇게 접어든 게 지금 보시면은 올해 들어서는 뭐 잠깐 이렇게 올라갔다 나온 적이 있지만 이렇게까지 높이 올라간 거는 올해 들어서는 처음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떤 상승 랠리의 어떤 시작점들이 조금 더 이제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거를 요걸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요 구간은요. 지금 2021년으로 접어들려고 하는 그 시점과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기 보시면은 2020년 어떤 중반을 넘어서는 그 구간들과 좀 닮은 구석들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표만 보시면은 수익권에 있는 투자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이 뭔가 어떤 시그널들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수익을 내기는 냈는데 수익이 얼마이냐가 중요하죠. 수익을 1%만 내도 수익을 낸 거니까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잖아요. 이 표에서는 이 손익분기점 개념보다도 이 잠재적인 수익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또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비트코인을 매수할 때 지불했던 비용, 이 기반 비용과 이게 이제 리얼라이즈 프라이스죠. 그리고 현물 가격 간의 어떤 차이의 델타 값을 이용해서 이제 산정한 이 지표인데요. 참고로 수익권에 놓여 있는 비트코인이라는 의미는 아직 매도해서 수익을 확정 짓지 않은, 즉 수익을 실현하지 않은 이 미실현 이익 상태와 이제 동일하다는 의미입니다. 약간 말이 어려울 수 있지만 어떤 의미인지 아마 이해가 되실 텐데요. 자,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지금 그 구간도 세 구간으로 동일하게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바닥기와 이제 전원기와 낙원기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어떤 수익 규모의 크기는 아주 조금밖에 지금 늘어나지 않은, 즉 49% 평균값 정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익이 나는 지갑들이 많지만 그 수익이 아주 작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만약에 이제 불장에 접어들어서 수익이 크게 나기 시작했을 때는 이게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느냐, 뭐 거의 이 정도 값까지 올라간다는 거죠. 근데 지금 평균치를 갖다 넘을 듯 말 듯한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직은 갈 길이 멀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롱텀 홀더, 즉 장기 보유자들이 계속해서 매집을 이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기 보유자들은 계속 매집 움직임이고 단기 보유자들은 매도 움직임이 좀 더 강하기 때문에 서로 간의 공급 격차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봤을 때 우리는 이제 요 궁금증들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좋다. 그러면 이렇게 계속해서 장기 보유자들이 모아가기 시작하는데 이 장기 보유자들은 도대체 언제까지 모아가게 될 것이냐. 요거를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죠. 네, 그 부분은 요 표로 이제 좀 일정 부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요, 이 진한 푸른색은 수익권이고, 요 연한 푸른색은 손실권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요 녹색으로 된 이 화살표가 바로 롱텀 홀더들이 계속해서 이제 매수를 하는 구간이고요. 요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것이 바로 이제 매도, 즉 소비를 하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장기 보유자들은 언제부터 이 물량들을 던지기 시작하느냐, 그건 요 구간을 보시면은 좀 명확하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때가 언제냐면은 바로 전전불장,
바로 2017년에서 18년 그 불장이 도래했던 그 당시 그 구간부터 던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보시면은 이때부터 던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걸 보시면은 이전 패턴에서도 마찬가지가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전 불장의 올타임 하이 ATH에 도달하는 순간에 수익을 실현하려는 움직임들이 많이 드러나게 되고 장기 보유자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이 지금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점에서도 그럼 어느 지점까지 우리가 장기 보유자들이 모아나갈 가능성이 높으냐 하면은 우리가 과거 이제 2021년 11월에 최고가가 아마 8천만 원 넘겼었죠. 거의 8,100만 원 가까이 갔었다고요. 이거를 이제 달러로는 60K 이상 찍었었는데 요 구간을 돌파할 때까지는 수익성이 계속해서 극대화될 때까지 이 장기 보유자들이 이거를 계속해서 매집하고 쥐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구간에 도달할 때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매집을 하더라도 수익성 측면에서 당연히 저평가된 구간, 최대한 싼 구간에서 사는 게 좋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모아 나가더라도 적어도 크게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거를 요 온체인 지표를 통해서는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요. 가격이 하락을 하더라도 크립토 윈터 구간을 오더라도 그 전 구간의 또 전고점까지는 잘 내려가지 않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보시면은 전고점을 이제 터치를 해서 올라가는 경우가 지금까지 사이클에서 반복됐기 때문에 그 구간까지 모아 나갔을 때는 이제 만약에 하락을 하더라도 손실 부분에서도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투자 전략을 세우실 때 어떤 방향성에서 그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하시면 여러분들 투자에 어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걸 가지고서 종합적으로 시장이 어디에 들어와 있는지를 좀 확인을 해보면 이제 네 가지 단계로 글래스노드에서는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항복기를 거쳐서 전원기와 이제 평형기와 그리고 이제 낙원기 이렇게 네 가지의 구간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구분하는 기준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어떤 지표이죠. MVRV 지표와 그리고 본인들이 또 개발한 스펜딩 BI라고 하는 지표를 가지고 하는데 MVRV에 대한 구분들이 조금 더 유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MVRV가 1보다 적을 때가 크립토 윈터 구간이니까 이때가 항복기이고요. 그리고 1에서 1.5, 1.5에서 3.5 구간이 평형기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3.5 이상에서는 이제 굉장히 과매수 구간, 시장이 굉장히 많은 탐욕에 빠져 있는 걸로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단계는 보시면은 크립토 윈터 구간을 지나서 전원기를 지나서 이번 상승장을 통해서 이 노란색 불이 들어왔는데 바로 이제 평형기로 접어들고 있다. 총 4단계 중에서 이제 3단계로 갓 진입하는 시점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구간이 보시면은 굉장히 또 긴 구간 동안 대개는 형성이 되는 구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구간은 여전히 매집을 하기에는 유효한 시점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주 동안에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약 10억 달러 상당의 또 물량들이 인출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이 투자자들, 특히 장기 보유자들은 비트코인 이제 반감기와 그리고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에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네, 그러면 중요한 뉴스 몇 가지와 가격 전망 보겠습니다. 자, 지금 요거는 이 호주의 암호화폐 거래소 대표들이 참 요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을 단단히 묶어라.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2024년 초부터 아마도 강세장이 돌입할 것 같다. 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요 변화들이 굉장히 매우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미 많이 경험하셨죠. 눈 깜짝할 사이에 갑자기 확 치고 올라가잖아요. 막 4%, 5%그 이상 올라갈 땐 한 번에 치고 올라가고 그 구간에서 잘 안 내려오는 그런 경향들을 보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랫동안에 굉장히 좀 많은 물량들을 매집을 하는 것이 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물론 조정들은 계속해서 발생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조정들을 대비해서 물량을 하나도 소모하지 않는다. 이거는 유효한 전략이 아니고요. 우리가 그것들까지 감안해서 이 포트폴리오 그리고 우리 자산을 배분을 해야 된다는 거를 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호주의 이 거래소 수장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으로 이제 2년 동안은 굉장히 좋을 것 같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거는 우리가 모두가 뭐 생각하고 있는 비트코인 반감기 사이클을 의미하는 거죠. 네, 그리고 오랜만에 플랜 B 관점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 플랜 B에 대해서는 뭐 비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만든 이제 S2F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밸류에이션 모델에서 그래도 일정 부분 활용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평가를 받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의견을 뭐 곧이곧대로 들을 필요는 없고요. 언제까지 얼마 가격에 간다 이런 걸 듣는 건 의미는 없는데 어떤 큰 흐름에서의 어떤 변화들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참고할 값어치가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사람이 하는 얘기 들어보면
보면은 2012년도에는 이게 16달러였습니다. 비트코인이. 그런데 이제 2016년에 됐을 때는 256에서 이게 1024달러까지 증가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2020년이 됐을 때는 이 4000달러에서 16,000달러까지 이제 올라갔었다는 겁니다. 2020년에. 그리고 이제 반감기가 또 있는 2024년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아마도 이제 65,000달러에서 그 이상의 구간들까지 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무려 52만 4천 달러대까지 가더라도 뭐 놀라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말씀드렸듯이 참고만 하면 좋을 것 같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이 좀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제가 좀 공감이 돼서 이 장표를 가지고 왔는데 지금의 가격대가 별로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지는 않다. 이 부분이 이제 조금 포인트인데 아마도 4만 달러 미만, 즉 40K 미만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 구간을 즐길 수 있는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CNBC의 굉장히 유명한 진행자이죠. 짐 크레이머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의 별명은 비트코인계에서는 펠레라고 불립니다. 조언과 완전히 반대되는 현상들이 늘 나타났는데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비트코인 지금 팔아야 할 때이냐라고 했을 때 비트코인을 사야 될 때다. 너 지금 비트코인 굉장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커뮤니티에서는 오히려 지금이 팔아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사람의 의견에 반대되는 어떤 상품을 만들자. 그래서 인버스 크레이머 ETF를 만들면 굉장히 수익률이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이번에만큼은 크레이머의 의견이 이 펠레에도 이제 맞을 때가 있을 것이다. 자, 이렇게 지금 커뮤니티에서는 많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가격이 좀 상승장으로 연결될 만한 요소들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악재들이 닥쳐서 가격이 떨어지게 된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강제적으로 세력들이 떨어뜨리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번 금요일에 연고점 연내에서는 가장 높은 지점을 한번 찍었잖아요. 근데 그것도 세력들 한 기관에서 집중적으로 매집한 정황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 큰 흐름상에서는 이제 상승의 흐름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가격 전망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의 상승 행진들이 지금 37.9K 근처에서 이제 부딪혀가지고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리테스트를 굉장히 수차례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 얘기는 상승세가 서두르지 않고 이제 더 다지고 가겠다라는 어떤 의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상승 추세는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이 구간을 테스트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지금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된 22MA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36.5K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지지선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지지 구간으로서도 역할을 굉장히 잘 해내고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지지선으로 이제 된 상태에서 계속해서 유지가 되면은 37.9K 이상으로 지금 돌파할 가능성이 높여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가격대는 이제 40K까지 상승을 할 수 있고요. 만약에 40K를 뚫고 나면요, 이제 그 다음 구간에서는 47.3K가 중요한 어떤 저항 구간이기 때문에 48K까지는 좀 생각보다 빠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구간을 뚫으면 이제 빠르게 갑자기 퉁퉁 튀듯이 올라가는 게 그런 의미거든요. 보시면 여기 한번 튀듯이 올라가고 나서 유지를 하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반대로 만약에 이 구간을 지켜내지 못했다, 22MA를 지켜내지 못하면은 34.8K까지 또 한 번에 퉁 치듯이 떨어질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자, 4시간 봉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지금 37.9K의 장애물을 극복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금 상대 강도 지수가 지금 중간 지점 바로 위에 딱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강세 모멘텀이 지금 계속해서 약해지는 움직임인 거는 좀 기술적인 분석에서도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가격이 방어를 잘 돼야 되는데 22MA와 50SMA를 만약에 지켜내지 못하면 요 업트렌드 라인까지 급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 투자 전략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리플 뉴스 하나만 전해드리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빈크립토의 암호화폐 분석가입니다. 알리 마르티네즈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공유한 자료인데요. 지난 한 주 동안에 고래들이 1100만 XRP를 매집했다라는 시그널을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